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이제 3단계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요 내용은 이제 앞에서도 여러분과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는 크게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 13강 해봤고, 이것도 13강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26강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4강뿐이 안 되는데, 원래 이제 이 네 가지, 이 세 가지가 나오는 비중이 비슷하죠. 근데 크게 보면 실제로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 늘어나는, 그러니까 어떤 변별력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변별력 측면에서 봐서는 이것이 문제 해결 능력과 수리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력은 상대로 좀 중요성이 덜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사실 이제 전공은 이제 수학이랑 경제학을 했던 탓으로 수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제 이제 전공했던 그런 영역 안에 있는데 의사소통 능력은 이건 알다시피 보다시피 이것은 대부분 이제 국어에 관련된 내용, 여러분과 수능에서 이제 언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이제 전공을 안 한 탓으로 사실 좀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우리가 선택하고 그리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답을 제가 찾아서 답을 맞춰보는 그런 경우로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중에서 그나마 변별이 있는 것이 어법과 어휘력인데 이것은 범위가 워낙 넓어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보이는 데만 의미가 있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국어라는 그지 그런 것을 공무원 국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줘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데서 점수를 딸 게 없다면 그라도 해야 된다면 그런 식으로 국어 어떤 공무원 국어라든지 그런 걸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 파일이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책을 읽고 그다음에 어떤 신문을 읽고 논설을 읽고 논문을 읽고 그런 것에서 얻어지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사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는 요령도 뭐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빨리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바로 이제 자료 해석, 그러니까 자료 이해 같은 데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어떤 지문이 너무 길면 어떤 문제 또 보기 먼저 본다. 뭐 그 정도 어떤 팁 외에는 여러분한테 어떤 선천적인 능력 그리고 후천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글을 읽어본 능력 그것에 의존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문제를 여러분이 실력을 키운 데는 좀 한계가 있고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많이 하지 않고 대신 이 내용을 특히 이것이 끝나면은 바로 철도공사 최신 기출 문제 해설 말고 모의 문제 해설에서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던 바로 실제로 출제했지만 풀이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의 기출 문제 갖고 제가 모의 문제를 많이 만들 테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좀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의사소통력 1강으로서 첫 번째 맞춤법 또 맞춤 어법으로 이런 문제만 해도 한 10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9문제 정도 치러봤거든요. 한번 여러분과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면 다음 같죠. 다음 밑줄진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그러면 옳은 걸 구하랬어요. 여기 왠지 그리고 여기 며칠 여기 훼손 어떻게 작성하든지 말씀드리던지 바램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여기서 보기를 보니까 세 가지가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틀린 거죠. 세 가지를 여러분이 찾아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글은 요 밑에 요 밑줄진과 관계없이 여기 빨간 밑줄이 쳐 있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런 걸 찾지 말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드러나지만 여러분 실제로 문제는 그것과 관련 없이 우리가 한번 찾기 바래요. 그래서 본다면 다음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왠지가 제가 봤을 때 왠지 좀 이것이 좀 어색해 보이죠. 우린 한글을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어색한 문장, 그러니까 외국인이 못 찾아내는 문법적으로 못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죠. 문장 자체가 좀 어색하다든가 단어가 어색하면. 그래서 이것은 이 왠지가 이런 왠지가 아니라 이것이 이런 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며칠, 이건 맞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것은 맞아요. 그 다음 이제 훼손. 훼손, 이것도 맞죠. 훼손, 이것도 맞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이건 우리가 금방 틀린 걸 알겠죠. 그지? 어떻게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작성하든지 말씀드리던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둘 다 이렇게 우리가 밑줄 쳐 있던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데, 요게 맞고 요게 틀립니다.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든지해야 돼, 든지. 제가 이것이 든지와 던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든지라는 뜻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접미사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든지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것이 틀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것은 이제 며칠 훼손 작성이 맞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나의 바램. 이 바램도 이제 뜻 우리가 봤을 때 그럴 듯한데 이것이 바램이 아니라 이것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나의 바람은, 그러니까 바램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사투리예요, 사투리. 경상도 쪽 사투리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이 경상도, 우리는 지금 이것을 우리 대학교 이제 경상도 문화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바램은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될 수 있는데, 사투리라고 하니까 실제 우리가 표준어는 우리가 바람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을 보면, 다음 보기를 참고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우리가 원래 이 내용을 알고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보이는 거죠. 저도 이제 이걸 처음 본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같이 이중모음을 발음하는 경우인데, 용언의 활용에 따라 여기 처는 처로 발음한다. 예와 레의 경우는 여기서 예는 에로 발음한다. 자음의 첫 수를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자음의 음절 외에 의는 이, 조사 의는 예로 발음을 허용한다. 자, 그래서 적절치 않은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첫 번째 보면 여기서 떡을 쪄 먹는다 해서 쪄는 일에 따라서 이거 저로, 그지? 발음해도 된다. 쪄로 발음하는 것.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이 여나 어나 바로 저를 별로 구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로 발음하더라도 그렇게 알아듣기 따름이지, 그것이 쓰는 거와 이제 발음하는 건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찾았다면 이런 얘기거든요. 세 번째 건, 요 이도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첫 번째 다만 일에 있는 거죠. 다음에 3번을 보면, 가정의 행복에서 가정의는 다만 3에서 가정의로 발음하는 건. 근데 이거 말고요. 그지? 이 가정의는요, 이 다만 4를 본다면 조사기 때문에 조사. 단어 음절 이외의 의는 이, 그리고 조사로서 의는, 이건 조사죠. 조사기 때문에 애로 발음하는 거야. 그래서 가정의 행복, 우린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다만 4라는 규정 때문에 이것이 3번이 이제 틀리는 겁니다. 발음도 허용한다니까 이런 뜻이네요. 가정의라고 해도 되고 가정애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허용한다는 뜻은 이제 두 가지가 다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유명한 것이 뭐 그 전에 왔던 짜장면과 짜장면도 그런 얘기죠. 둘 다 허용하듯이 중간에 어떤 맞춤법이 바뀌어서 둘 다 허용하는 것이 많이 생겼어요. 자, 이것이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3번을 보면, 다음 기억에 해당한 예로 적절한 것은 음가를 바꿔내는 경우죠. 여기 보면 이제 표준어 규정에 따라서 받침 있는 단어를 발음할 때 음가를 그대로 내는 경우, 그리고 음가를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내는 경우, 그 다음에 음가를 바꿔내는 경우, 이걸 구하라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 음가를 바꿔내는 것은 지금 그런 얘기는 없지만 여기는 히읗이 빠지죠. 이것도 히읗이 빠지고, 그래서 그런 규정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바로 음가를 바꿔내는 경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음가를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내는 경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꽃을 이걸 여기다 옮겨갔죠. 자, 넋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가를 바꿔내는 경우는 이제 답이 2번이죠. 덥다, 음가를 바로 피읍을 비읍으로 바로 바꿔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3을 보면,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이 포함된 문장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것도 어쩔 수 없네요. 그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조금 어색한 거, 그런 걸 찾아내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찾아보는데, 그래서 저도 찾아보고 다음에 맞춰보니까 답은 이게 됩니다. 이것이 심란이 아니라, 그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심란이야, 심란. 이것이 마음이 어순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이 요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을 텐데, 이거 금세, 부끄러움이 금세 바뀌었다, 그런 것이, 이것이 금세가 이런 새가 아니라 우리가 어이라는 거죠. 어이. 그래서 답은 심란과 금세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4부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5번은 기억 미음 중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은,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시작해서 전국, 가구, 월평등 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서 태어난 미숙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리을까지 문장이 이렇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다 읽어봐야 됩니다. 다 읽어봐서 가장 어색한 부분이 뭔가를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왜 그것이 틀린지를 찾아내야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사실 어떤 국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바로 국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찾아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난이도를 한번 4로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또 잠시 멈추고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찾아본 결과 답은 뭐냐? 저도 이제 찾지를 못했어요. 그죠? 제가 또 이것도 뭐 전공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본 결과 답은 요거래요. 한에서가 아니라 이것이 한해서래요. 한해서. 답이 그지 굉장히 원망스럽죠. 왜냐면 우리는 실제로 한에서 한해서를 사용은 언어적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했지만 이렇게 글로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에서는 한에서 위에 거 한에서는 바로 범위 안에 일어난 일을, 그리고 한해서는 제한된 조건하에 진행되는 일을 강조하는 어감이래요. 사실 우리 두 가지도 구별이 잘 안 되죠, 솔직히. 자, 아무튼 답은 이제 디귿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는 어떤 운에 맡기는 수준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변별력이 없다 보여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편하게 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도 이제 비슷한 문제죠. 다음 중 어문 규정에 어긋난 부분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단 이것은 아까보다는 좀 나은 것이 이렇게 한 단어죠. 기억, 니은. 이거 벌써 니은은 이상하죠. 누구나 보더라도 이게 논한다 이렇게 쓰지 않고 논한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이것이 틀려 있을 것 같아. 수밖에, 그 다음에 연결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D가 리을이죠. 갖는다는, 관심을 갖는다.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그지? 우리가 보더라도 이게 갖는다, 관심을 갖는다, 이런 식의 갖는다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틀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리을. 리을까지 있습니까? 그러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 중에서 두 개 아니면 세 개가 답인데, 그래서 일단 보면 제가 니은과 리을이죠.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 이것도 있고, 니은과 리을 이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억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래요? 보니까 여기 니은, 리을이 여기 또 있네요. 니은, 리을이. 그래서 답은 과연 기억과 디귿에 따른 건데, 저도 이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건 맞고, 연결되는 지는 이것은 바로 이제 어떤 연결되는지, 요는 지가 떨어져는 안 된대요. 우리가 맞춤법상 어문 규정상 요거 뭐뭐 되는 지는 는 지는 이것이 니은 지는, 이렇게 니은 지는 이제 이것이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어문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다음 중 어긋난 부분을 모두 고르는 거. 어긋난 부분을 고르는 거니까 바로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음 중 기억 내용 중 맞춤법에 어긋난 것들 모두 고르면 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개펄, 이게 좀 이상하죠. 우리가 개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연상케,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그죠? 연상하게 그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 드러나는, 이것은 이제 좀 맞는 것 같아. 자, 아무튼 이래요. 제 생각을 뭐 얘기하는 건데, 오랫동안, 이것도 오랫동안, 이제 시옷이 오랫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다 그지 틀려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리을은 생태 자원으로서, 이 써도 좀 이상하게 보이죠. 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써와 써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긋나는 건 몇 개 있을까요? 다행인 것은 뭐가 틀린지 몰라도 우리는 개수만 맞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쉬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두 개 우리가 실수해서 바뀌더라도 개수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답은 뭘까요? 저도 이제 여러분과 같은 비전공자로서 사전이라든지 검색하면서 찾아본 결과 첫 번째 이 개펄은 이건 맞대요. 그러니까 같이 사용한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개펄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되고 이렇게 사용되고 둘 다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건 맞는 거야. 그리고 여기 연상케, 이것도 연상케, 연상하게 둘 다 된대요. 그리고 여기 드러나는, 이건 틀렸대요. 드러나는, 이것이 드러나는 이렇게 써야 된대. 그러니까 리을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한 게 맞았습니다. 이것이 틀렸어요. 틀렸어.
그러니까 요게 틀렸고 요게 틀렸고 그다음에 이것도 생태 자원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써랑 서란 것은 어떤 차이인지 찾아보니까 뭐뭐 써는 이것은 수단 방법 도구고 서는 뭐뭐 써는 신분 자격 지위 관계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어떤 자격 그지 자격으로서 그러니까 자원으로서 어떤 자격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야지 돼요. 그래서 답은 이게 세 개가 틀렸기 때문에 답은 이게 세 개가 답인데 자 그렇죠. 여러분 아마 맞췄어도 다른 거 맞는 거 틀린 것이 개수만 맞췄을 뿐이지 정확하게 뭐를 맞췄는지는 그것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자, 아무튼 이런 식의 문제도 있다는 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어법이라는 것은 사실 이 단실 내에 될 수는 없는 거고 되더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이 어법일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바로 7번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8번은 다음 미출진 부분의 어법을 맞들어 수정한 것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부각시켜가 부각하여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제가가 어떤 사람들한 제가라는 것은 어떤 허락을 맡거나 그죠 어떤 결제를 맡는 거죠. 그것이 제가 이게 맞느냐. 그리고 여간 고역이었어. 이게 이제 말이 좀 이상하죠. 여간 고역이 아니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간이라면 아니었어 이렇게 부정적인 것과 어떤 단어의 어떤 일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맞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바꾼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혼잡함으로 이것이 혼잡함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 맞냐 이런 얘기야. 그리고 여기 77 맞지 못하다고 그죠. 우린 77 맞다고 이거보단 77 맞지 못하다고 라는 문장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맞다는 것은 이 고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고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한 것 중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역시 부각하여 이것도 보니까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이 모습이 부각시키라는 것은 이것은 사동사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능동사해야 된다는 거죠. 전체 흐름상. 그리고 요 제가 요 제가로 바꿔야 된대요. 사전에 어떤 제가 어떤 것에 허락을 맡고 그지 결제를 맡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제가의 뜻이 요 제가가 아니랍니다. 요 바꾸는 것이 맞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혼잡함으로 이건 좀 어색했죠. 함으로가 아니라 혼잡함으로 이 자체가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는 것이 틀린 거죠. 그래서 수정한 것 중 적절치 않은 것은 답은 이제 리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8번 문제였어요. 자, 9번도 다음 어법에 어긋난 문장의 것은 상당히 애매하네요. 이것도 이제 예를 봤을 때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몇 개가 어느 부분이 그것까지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정부는 대기업의 혁신을 위한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가을 햇살이 창을 통해 내 얼굴에 비쳤다. 이거 좀 어색하죠? 그죠? 앞으로 국민들은 국회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사회, 아이가 계속 줄어드는 국가의 미래가 있겠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답은 이거 하나가 이제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춰졌다는 것은 창을 통해서 햇살이 내 얼굴에 비쳤다. 이것도 어떤 피동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 말고 이 비쳤다는 것은 내가 얼굴이 거울에 비쳤다. 할 적에 이제 어떤 능동이 아니라 피동 경우 사용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내 얼굴에 비쳤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비쳤다. 그래서 니은이 틀린 것으로서 이게 답이 하나 됩니다. 자, 이래요. 문제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나 뭐 같은 처지고 제가 전공이 아닌 과정에서 먼저 이 답을 찾아내고 이 답이 왠지 알려주는 그 정도뿐이 강의가 안 돼서 죄송하긴 한데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 언어 소통력을 잘하는 사람은 국어 교수들이고 그런 분들은 이제 앞에 있는 바로 수리형이라든지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NCS도 본다면 보통 학원에서는 이거를 전담하는 강사가 한 명이 다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아니면 세 명이 하죠. 그러니까 이 세 단원을 달리한다든가 아니면 저처럼 바로 언어를 빼놓고 수리랑 문제 해결을 같이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분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제가 완벽하지 못한 거 좀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27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